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는 아시아 주요 증시 시장별로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하락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 연구원 연결해서 중국의 증시 현황 그리고 주요 이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중국의 최대 이슈라고 한다면 최근에 위안화가 사상 최고치 경신행진을 이어간다라는 점일 텐데요. 위안화의 절상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까요? 아무래도 위엔화는 장기적으로 계속 절상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미 대선이 끝난 다음에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에 중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엔화 절상은 상당히 좀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롬니 후보가 이번에 대선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는 환율 조작국에 중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의회의 그 다수당이 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오랫동안 환율을 조작했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올해 말까지는 1달러에 6.2위엔까지 절상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이 될 경우에는 재정 절벽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예상이 되는 만큼 1달러의 내년도에는 5.9위엔까지 절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롬니 후보가 승리한다면은 달러 강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절상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위안화의 이러한 절상이 우리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위안화 절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섬유라든지 봉제, 신발, 가구, 왕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더 이상 수출 채산성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해외로 공장 이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해외 기업들이 가공 무역을 위해서 중국 시장에 들어갔던 그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환류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엔화 절상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를 더 늘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외국의 국책은행을 통해서 장기 저리 그러니까 연리 한 4%의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무기로 해서 해외 원전이나 통신, 전력 설비, 댐 건설을 잇따라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지 해외 공사 쪽에서 우리나라를 크게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명암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당장 중국에 생산을 해서 선진국에 수출하는 그 반도체라든지 LCD,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을 비롯해서 자동차, 선박, 기계, 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위엔화 절상으로 수출 부진이 당분간 계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중국 내 그 생산 네트워크 조정이라든지 수요 변화로 인해서 수혜 산업으로 떠오르는 산업용 로봇이나 무선 통신기기 부품 그리고 생활용품, 여행용품, 화장품과 기호품 같은 쪽은 수출 화랑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위안화의 절상이 경제 전반적으로 그리고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중국의 경제 지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9월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그래도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경기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해볼 만한 재고 같은 경우에는 재고 조정,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시그널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재고 조정은 아무래도 이번 경기 하락의 직접적인 그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그 에코 가전이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도 불구하고 상품 재고는 4월부터 5개월째 계속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실시하는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이 그 재고 수준은 리먼 쇼크 직후와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전기기계, 전자통신, 화학 제품, 금속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 조정이 좀 길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공공 투자를 조기 발주한다든지 철도 건설 투자를 지금 확대시키고 있고요. 지방 정부의 투자뿐만 아니라 곧 가전과 자동차에 대한 하향 정책을 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과잉 생산 시설이 오히려 퇴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재고가 계속 쌓이는 업종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우려 때문에 국영기업에 대한 그 재무 위험이 높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해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금융주의 그 부실채권 우려로 인해서 홍콩 시장을 통해서 좀 매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재고 압력은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주가에 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재고 조정을 이에 따라서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